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54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기독교계 의료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침내회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새들백교회의 앤디 우드 담임 목사가 여성 목회자에 대한 지지 입장은 유지하되 교단과의 불화는 원치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계의 저축액이 크게 늘어난 탓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남편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한 42살의 데이비드 데파페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할로윈데이였던 지난 월요일 밤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세 아동과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북한 해커가 랜섬웨어를 이용해 미국 병원들을 공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연방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회의를 열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썸머타임이 오는 주말인 6일 일요일 오전 2시에 종료됩니다. 오는 6일 새벽 2시가 되면 시계바늘을 1시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54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기독교계 의료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의료인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참담한 사고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먼저 슬픔에 잠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이 하루속히 쾌유하기를 기도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협회는 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먼저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국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국민 각자가 나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의 각성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침내회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새들백교회의 앤디 우드 담임 목사가 여성 목회자에 대한 지지 입장은 유지하되 교단과의 불화는 원치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앤디 우드 목사는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때라도 다른 SBC 교회들과 교제를 유지하고 연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새들백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에 대해 강하게 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접근법이 성경적이며 신약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계의 저축액이 크게 늘어난 탓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년 초까지 4.6%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비용이 커지고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계 지출이 줄어들고 이는 나아가 고용, 소득, 지출의 추가적인 감소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2020년 시작된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가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초저금리를 유지해 차입 비용을 줄이는 등 재정 통화 부양 정책을 한 덕분에 가계 저축이 늘어 이런 흐름이 돌아가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남편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한 42살의 데이비드 데파페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데파페는 약 20년 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비자가 만료됐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31일 데파페가 공직자 가족과 관련한 폭행 혐의 한 건과 납치 미수 혐의 한 건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데파페는 당초 펠로시 의장을 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자택에 침입해 남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할로윈데이였던 지난 월요일 밤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세 아동과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은 월요일 밤 9시 30분경 이스트 가필드 공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차량에 탄 신원 미상의 2명이 사람들을 향해 무작위로 총을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머리에 총을 맞은 48세 남성과 상반신에 총을 맞은 30대 남성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두 다리에 총상을 입은 3세 아동과 다른 11세, 13세 어린이 2명도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상이나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해커가 랜섬웨어를 이용해 미국 병원들을 공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연방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회의를 열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제2차 대랜섬웨어 이니셔티브 서밋을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 정부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썸머타임이 오는 주말인 6일 일요일 오전 2시에 종료됩니다. 오는 6일 새벽 2시가 되면 시계바늘을 1시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썸머타임 해제 후 시카고와 서울 간 시차는 기존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목요일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소폭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